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명제가 저번 시간에는 뭐 P나 Q다, 뭐 R이다, 뭐 이렇게 문자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문자에 대한 기본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P나 Q라는 놈은 여기서 조건이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읽는 법이 P에서 지금 Q로 가고 있지. 그리고 Q의 마지막에 종착합니다. 방향이. 최종 목적지가 Q라는 얘기야. 이때 해석을 하면요. 어떤 조건 P이면 Q라는 놈을 만족한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 읽을 때 P이면 Q이다 라고 외울 겁니다. 그것을 명제로 만들어서 명제 P이면 Q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죠. 이때 P라는 조건은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가정,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모든 생물은, 아니다, 사람이라고 합시다. 모든 사람은 전체적인 그 가정을 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가정한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낼 거야? 죽는다 라고 낼 겁니다. 그럼 이때 P라는 조건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랜덤한 전체 사람들은 결국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 명제라는 놈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놈은 참이 되겠죠. 안 죽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인 명제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줄 거야. 그럼 밑에 두 번째 보시면요, P면 Q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지금 부분집합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가정, 결론 계속 붙여서 생각하면 편해. 이때 결론 아래 가정이라는 사람 전체 집합이 들어있으면 Q이면 P, P이면 Q이다 라는 놈이 참이 된대요.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볼게. 죽는다 라는 집합 전체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원숭이도 언젠간 죽을 거고, 달팽이도 언젠간 죽고요, 거북이도 오래 살지만 언젠간 죽습니다. 그런 놈들을 다 통틀어서 뭐 포유류면 포유류, 뭐 갑각류면 갑각류, 사람같이 이제 사람 말고 뭐 곤충이면 곤충, 이런 식으로 동물, 생물들도 그 종류를 이제 여러 개를 나눠놨지. 카테고리를 나눠놨어. 이때 이 전체 놈들 안에 사람이라는 종류가 부부집합으로 들어있죠. 포유류 안에, 영장류 안에 사람이라는 집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전체 집합이 가정에 대한 부분집합을 갖고 있으면 P이면 Q라는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 거 쉽죠?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지 않아. 즉 뒤에 있는 놈이 더 크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념은 이겁니다. 나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 P 화살표 Q 이렇게 나오지. 무조건 화살표 꽂힌 놈, 뒤에 있는 놈 있죠? 이 놈이 큰 집합이야. 그리고 앞에 있는 놈이 작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큰 집합이 작은 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명제는 참이 되고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라고 외웠습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포유류도 언젠간 죽고요, 갑각류도 죽고, 곤충도 죽고, 파충류도 죽고, 생물들은 거의 다 대부분 죽는다는 얘기야. 그런 전체 생물들 안에 모든 사람이라는 부분집합을 안에 내포하고 있는 놈이지. 그래서 부분집합에 들어있으니까 이 명제는 참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오른쪽 세 번째, 이번에는 그 말 자체가, 이것을 수학 자체가 그 라틴 쪽에서 라틴어 쓰는 그런 지역에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어로 해석을 하면 참 애매해요.
읽어보면 일단 모든 x에 대하여 p다라는 것은 p가 부분 집합이면 아니 전체 집합이면 참이 되고요.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 된대. 아씨 뭔 소리야? 애매합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x에 대하여 p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 p라는 놈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참이 된다. 밑에 놈 보면 p가 공집합일 경우 거짓이다라고 나와 있죠. 어이씨 뭔 소리야? 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 모든 x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x가 될 수 있는 전체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가 p다라는 걸 지금 명제로 만들어놨지. 즉 x 이꼴 p다 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이 p라는 놈이 전체 집합이 된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x가 될 수 있는 전체 모든 값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뭐야? 전체 집합이겠죠. 그럼 결국 p가 x가 되고 x가 p가 되려면 둘이 같아야 무조건 참이 되지 않겠냐? 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밑에 거는요.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거지. 모든 x값을 p라는 집합이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거짓이 된다 라고 일단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밑에 놈 어떤 x에 대하여 p다 라고 돼 있어. 여기서는 어떤이 중요하죠. 어떤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뽑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배웠죠. 무작위로 뽑았다. 그러면 전체 x에서 어떤 x 값들만 이렇게 쏙쏙 골라가지고 뽑았어. 그것이 p랑 같아지려면요. p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야. 잘 들어보세요. x가 될 수 있는 전체 값에서 어떤 x들을 뽑았어. 그 뽑은 놈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야. 뭐 저번 시간에 했던 숫사를 생각해 봅시다. 숫사를 1, 2, 3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떤 사자들에 대하여 p다, 숫사자다 하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숫사자가 반드시 존재했죠. 그 존재한 놈이 없으면 안 된대. 맞는 얘기 아니야? 당연히 숫사자를 뽑았으니까 숫사자의 집합이 있어야겠죠. 없어. 공집합이 아니어야 원소가 한 개 이상이라도 들어있어야 참이 되는 명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x를 뽑았어. 어떤 사자들을 뽑았는데 숫사자도 아니고 암사자도 아니래. 우리가 동물병원 가서 중성화를 시키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야.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고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말의 의미를 국어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해.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선생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부정에서 많이 나와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4번 보시면요. 이 명제들에 대해서 부정에 대한 경우의 수를 깔아놓은 거야. 보면 모든 x에 대하여 p다 라는 것을 부정하면요. 어떤 x에 대하여 not p다 라고 바뀝니다. x에 대하여라는 것은 그대로 갖다 쓸 거고 모든이라는 말을 부정했더니 어떤으로 바뀌었고 p다라는 것을 부정했더니 not p다 라고 쓴 겁니다. 즉 저번 시간에 했던 부정은 결국 p, q 둘 다 부정을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p이면 q이다 라는 것을 부정할 거야. 그러면 p가 아니면 q도 아니다 라고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부정을 할 거다 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다시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그것을 부정해달래. 어떤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결론 p다라는 것을 부정했어. p가 아니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 두 번째도 해보자. 어떤 x에 대하여 p다라는 말을 부정하고 싶어. 그럼 오른쪽 보니까 모든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바뀐 점을 보면요. 어떤이라는 말을 모든으로 바꿔놨고
P이다라는 결론을 not P, P가 아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즉 밑에 보시면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 어떤의 부정은 부정, 모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이제 명제 문제를 풀 때 모든 뭐뭐에 대하여 뭐뭐이다 라는 명제가 나왔어. 그러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어떤으로 나온 문장은 부정할 때 모든으로 바꿔주면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마지막 예제를 하나 써놨어. 실제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해를 듣기 위해 모두 공감할 수 있게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린다 라는 명제를 한번 봅시다.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그럼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생물 전체 집합을 사람이 들어가 있지. 즉 사람을 병에 걸릴 수 있는 모든 생물의 집합이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 명제입니다. 당연히 참인 명제겠죠. 그럼 이때 그것을 부정하면요, 모든의 부정을 했으니까 어떤으로 바꿔줬고 병에 걸린다라는 걸 부정했으니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야 얘들아. 이것이 참 거짓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하려면 반례라는 게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반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거야. 애매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 조건에서 예배는 무조건 참이라며. 부분 집합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 실제로 해석을 해봅시다. 정말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릴까? 살면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병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반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을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선생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반례라는 걸 들어서 부정을 써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또 산으로 가네 얘기가. 선생님 참인지 거짓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장은 참이 맞아요. 왜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참인 명제야.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윤리적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야. 수학은 절대 도덕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린다. 이 병이라는 기준이 지금 뭐 시국이 코로나 이런 거 엄청 터졌어. 막 유행도 엄청 많이 해요. 전염성도 엄청 심해. 코로나에는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병이 감기, 코로나, 암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각가지 병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 병의 카테고리마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명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절대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병 자체라는 그 집합 전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떤 병에는 걸릴 수 있다라고 참인 명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 명제 단원을 풀 때는 절대로 도덕적, 윤리적, 전문 지식 깊게 파고들면 절대 맞출 수가 없는 정도는 아니고 뭔가 애매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 들어오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참인 것도 같고 거짓인 것도 같은데 뭔가 제가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요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를 보시면요 수학 문제는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린다. 사람은 병에 걸릴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로 살면서 병에 한 번도 걸린 적 없는데요. 근데 이런 거예요. 수학은 계속 얘기했다시피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병이라는 얘기가 내가 유치원 때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어, 까졌어, 상처가 났습니다. 그것도 병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은 결론적으로는 이거야. 저 말을 다친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으면 보통 참이 되는 명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 발례가 확신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다친 적도 없고 살면서 뭐 한 적도 없고 살해 들린 적도 없고요. 기침한 적도 없고 재채기 한 적도 없고 콧물 나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라는 사람을 딱 진짜 지가 나와가지고 저는 병에 한 번도 걸린 적 없습니다. 라고 했어. 증명이 됐어요. 만약에 그게.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발례를 확실하게 들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 발례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발례 자체도 명확한 명제가 아니라면 원래 명제는 참이 될 수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수학은 편한 학문이에요. 명심하세요. 최종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P면 Q이다 라고 읽을 거고 결국 화살표 방향대로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보시면 P면 Q이다, 가정이 되는 놈이 작은 집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결론이 큰 집합이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돼 있는데 뭐 가정 결론 해가지고 참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저런 문제는 사실 등장하지 않고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써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P면 Q이다 라는 명제에 대하여 즉 작고 큰 거 있죠? 가정이 결론에 대한 부분집합이면 명제 P면 Q이다는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것이 아니라면 거짓으로 단정지어도 됩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3번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요 그 P 자체가 전체 집합과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게 참이 되려면 그 P라는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거 외워두시면 돼요. 네 번째, 그것의 부정들을 볼 겁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P이다의 부정은 not P이다 라는 거니까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것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것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 모든 P이다의 부정 not P이다. 즉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 라고 적으시면 부정이 완성된다는 거지. 그래서 별표 친 거 보시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린다 라는 명제를 들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하시고 문제 풀 때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할게요.